자기조절 학습이 앞서 학습자가 학습의 전, 중, 후에 선제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프로세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조절 학습의 3단계 순환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3단계는 forethought, 즉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이전에 하는 것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을 한 다음에 자기 성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를 중심에 두고 혹은 자신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 순환적인 모델이 자기조절 학습의 3단계 순환 모델입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가 해야 할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내가 이 학습 과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지식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불러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 학습 활동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보고 내가 이 학습 활동에 얼마나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학습 활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스스로의 느낌을 한번 평가해보는 것도 forethought, 이 전 단계에서, 학습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 학습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퍼포먼스 단계에서는 특정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활동, 이 과제 수행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혹은 과제 수행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메타인지 능력이고, 다르게 말하면 진행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계속 스스로 모니터링 했다면 학습 과제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차분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음에는 무엇을 더 개선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번에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인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세 번째 셀프 레귤레이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자기조절을 하는 학습자는 3단계로 forethought, performance, self reflection의 세 가지 단계를 순환적으로 밟으면서 자기조절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질 두 개 슬라이드에서는 자기조절 학습이 메타인지나 비슷한 이름의 자기주도 학습과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조금 전에 퍼포먼스 단계에서 자신의 활동이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으로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은 간단히 말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생각 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크게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메타인지적인 모니터링과 메타인지적인 통제가 필요한데,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앞서 자기조절 학습의 3단계 순환 모델의 두 번째 단계에서 메타인지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조절 학습은 메타인지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티베이션, 동기적인 측면, 자신의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자신의 행동적인 측면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는 여기에 필요한 혹은 여기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자기조절의 요소일 뿐입니다. 메타인지적 지식과 모니터링과 통제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인지적 지식은 인지, 즉 커그니션,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이란 자신의 학습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다른 영상에서 학습의 과학 혹은 학습과학이라는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지식도 메타인지적 지식 혹은 인지에 대한 지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이고, 이것은 자기 인지 활동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문제 해결에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려면 학생이 학습 자료나 책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 발 떨어져서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앞서 학습 과학, 즉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습 방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내 인지적인 활동 방식이 그러한 근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메타인지적 모니터링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적 통제는
그 모니터링의 결과로 인지활동의 일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내가 올바른 궤도에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평가했을 때 올바른 궤도에 잘 있지 않다 혹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메타인지적 통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앞서 자기조절학습과 메타인지의 차이를 설명드렸다면 여기서는 자기조절학습과 자기주도학습, Self-Directed Learning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학습은 몇 가지 정의가 있는데, 우선 미국의 의과대학 인증기구인 LCME에서는 학생이 학습 요구를 스스로 평가하고 관련된 정보를 독립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고 합성하며 이 정보들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평가하고 이 전체 과정이나 기술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고전적인 노울스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주도 학습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개개인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니셔티브를 쥐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활동은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요구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내가 어떤 학습 자원을 쓸 수 있는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식별하고 찾아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학습 전략을 고르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학습 성과를 얻었는지 평가하는 것, 이것이 노울스가 얘기한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조절 학습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이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모두 학습자가 자기가 하는 학습 활동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즉 자기조절 학습이든 자기주도 학습이든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접근 방식,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조절 학습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주로 언급되는 맥락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조금 더 성인 교육이나 비전통적인 학습 맥락, 사실 의학교육도 상당히 비전통적인 학습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직무 현장에서 워크플레이스에서의 학습도 전통적이지 않은 보다 성인 교육에 가까운 학습 맥락입니다. 이에 비해 자기조절학습은 보다 전통적인 학습 맥락,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같이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그런 학습 맥락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한다면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학습 환경의 설계와 학습자 요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 환경을 설계했는지, 예를 들면 PBL이라는 교수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을 주요 성과로 삼는 학습 환경 설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환경의 설계에 학습자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이에 비해서 자기조절 학습은 보다 학습자 요인에 조금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함 관계를 따졌을 때 보통은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조절 학습을 포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조절 학습이 자기주도 학습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조절 학습을 설명하면서 self라는 단어, 자기 혹은 학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조절 학습을 설명하는 사회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델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보여주는 행동, 그리고 그 개인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고, 이때 개인적 요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나 기대나 태도, 감정,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까지를 모두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요소는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A라는 병원에 있는지 B라는 병원에 있는지, A라는 병원에서도 기억이라는 과에 있는지 니은이라는 과에 있는지, 이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모두 서로 상호작용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하나를 변화시켰을 때 나머지가 모두 달라지는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A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속한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경이 만약에 매우 엄격한 교수와 아주 경쟁심이 많은 경쟁적인 동료들이 있는 환경이라면, 이것은 A라는 학생이 보여주는 개인적인 특징, 즉 이 학생의 자신감이나 감정이나 스트레스나 심지어는 과제 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은, 혹은 개인적인 영향은 A라는 학생이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 방식, 혹은 A라는 학생이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시 한번 A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가 A에게 영향을 줬던 환경과 A의 자신감, 불안과 같은 개인적 특징에 영향을 주어서 일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과 행동과 환경이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에 있어서 환경, 특히 교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조절 학습에 대한 특징과 메타인지나 자기주도 학습과의 차이 등이 자기조절 학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